네 친구는 페이 탑재 안 했는데 왜? 그치만 이렇게라도 하지 않으면 서랍장은 LG폰에 관심도 없는 거야. 안녕하세요, 이섭입니다. 오늘은 리뷰 예정에 없었던 제품이지만 이거를 써보고 이게 생각보다 괜찮네? 해서 LG Q9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LG Q9을 며칠간 써보면서 느낀 게 LG가 이제는 좀 일을 하네? 이런 인식을 갖게 만들어준 그런 스마트폰이었어요. 얘는 플래그십으로 출시한 게 아니라 중가형 스마트폰으로 출시했는데 출시 가격은 49만 9,400원에 출시했습니다. 먼저 디자인부터 살펴보겠습니다. LG Q9은 6.1인치 QHD 플러스의 해상도를 갖고 있습니다. 보통 중가형 스마트폰들은 FHD 정도의 해상도를 갖고 있는데 얘는 경쟁 모델에 비해서 꽤나 높은 해상도를 갖고 있어요. 제가 이 제품을 이제 좀 써봤을 때 느낀 게 뭐냐면 디스플레이의 밝기나 이런 부분들은 밝기 부스트나 이런 식으로 사용할 수 있는 거는 좋은데 좀 아쉬웠던 점이라면 디스플레이의 뭔가 색 균일도가 그렇게 좋지는 못했어요. 약간 이제 저가형 스마트폰들에서 자주 보이는 것처럼 윗부분에는 약간 푸른빛이 돌고 밑부분에는 약간 예전에 많았던 오조 맥정처럼 심하진 않은데 약간은 좀 노란기가 들어요. 그래서 뭐 일상적인 사용에서는 크게 신경 쓰이진 않는데 이게 한번 보이니까 좀 신경 쓰이긴 하더라고요. 그리고 상단에는 요즘 LG 스마트폰이 쓰는 노치형 디스플레이를 탑재했습니다. LG는 이걸 노치형이라 하지 않고 뉴 세컨드 스크린이라고 하는데 이것도 이렇게 요 영역을 앱 기본 색상으로 할 것이냐 아니면 그냥 검정색 바로 채울 것이냐 그리고 앱 모서리를 어떻게 사용할 것이냐 이런 식으로 이제 선택권을 준 거는 좋아요. 다만 이게 아쉬운 점이라면 기본 앱들은 이렇게 영역을 다 채워서 깔끔하게 표시가 되는데 서드파티 앱들은 이게 잘 안 돼요. 예를 들어 구글 지도만 보더라도 이렇게 색이 좀 다르게 표시되는 모습을 볼 수 있죠. 뭐 원스토어를 실행하더라도 이렇게 좀 다르게 표현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LG의 선택권은 좋은데 다른 앱들도 깔끔하게 나오도록 만들어줬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또 좋았던 게 보통 중가형 스마트폰들은 오른쪽에 전원 버튼이 있고 상단에 볼륨 업다운이 있거든요. 이게 중국폰에서 많이 쓰는 방식인데 LG 같은 경우에는 오른쪽에 전원 그리고 왼쪽에 볼륨 업다운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플래그십을 많이 쓰다 보니까 왼쪽에 볼륨 업다운이 있는 게 편하더라고요. 지금 옆에 있는 갤럭시 A7을 보더라도 잠금 버튼과 지문 인식이 오른쪽에 있고 상단에 볼륨 업다운이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죠. 그리고 이 제품의 특징이 V40처럼 이 샌드 블라스트 공법으로 만들어진 무광의 재질을 사용하고 있어요. 어떻게 보면 이제 저렴해 보이는 듯한 느낌이 들기도 하는데 약간의 호불호가 있을 수 있어요. 제가 확실히 V40 같은 경우에는 좀 굉장히 멋있다고 느껴졌거든요. 확실히 플래그십처럼 되게 고급지다라는 느낌이 들죠. 근데 Q9 같은 경우에는 그 V40의 느낌보다는 약간은 좀 덜한 것 같아요. 오히려 이 두 개의 제품을 비교해보면 카메라의 디자인 때문에 더 별로라고 느껴질 수도 있는데 이 부분은 확실히 좀 호불호가 강할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요즘은 이제 뭐 듀얼 카메라가 기본이다 보니까 저가형 중가형이라는 느낌은 지울 수가 없어요. 무선 충전은 지원하지 않고 실제로 써봤을 때 저는 이 제품을 쓰면서 좀 걱정이 되었던 게 얘가 중가형인데 플래그십에 들어갔던 스냅드래곤 821 프로세서를 탑재했어요. 하지만 해상도가 QHD라서 좀 버벅이지 않을까 싶었는데 실제로 이 조합을 사용해보니까 뭐 크게 버벅이진 않아요. 이렇게 보면 바로바로 실행되는 모습을 볼 수 있는데 살짝은 좀 반박자 느리다? 약간 이런 느낌이 들기도 해요. 발열도 저는 생각보다 이 중가형 스마트폰들 중에서는 조금은 발열이 있다고 느껴졌어요. 막 엄청나게 심한 건 아닌데 제가 갤럭시 시리즈도 많이 써봤거든요. 근데 발열은 아무래도 스냅드래곤 821이라서 그런지 QHD를 사용해서 그런지 조금은 느껴지는 수준이었습니다. 스펙을 다시 정리해보면 지금은 환불 가긴 했지만 플래그십 프로세서인 퀄컴 스냅드래곤 821을 탑재했으며 4GB의 램 그리고 64GB의 스토리지를 탑재했습니다. 배터리는 3000mAh로 좀 아쉬운 모습을 보이고 있고 IP68 등급의 방수 방진 그리고 밀스펙도 지원을 하고 있어요. 무게는 158g이고 LG페이, 하이파이 쿼드덱, 붐박스 모두 탑재되어 있어요. LG페이, 하이파이 쿼드덱 이런 걸 중가형 스마트폰에 탑재했다는 것 자체가 좀
괜찮은 스펙이에요. 옆에 있는 갤럭시 A7과 비교를 해보면 얘는 방수 방진과 삼성 페이가 빠졌는데 얘는 방수 방진과 LG 페이가 탑재되었다는 것만으로도 좀 괜찮은 제품인 것 같아요. Q9의 전면 카메라는 f1.9 800만화소 카메라를 탑재했습니다. 근데 LG 폰들의 특징이 전면 카메라의 품질이 그렇게 막 좋지는 못해요. 몇 년 전에 비해서는 굉장히 좋아졌긴 한데 그냥 이제 셀카를 찍을 수 있다, 나름 평범하게 나온다, 이 정도로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전면 카메라에서 아웃포커스 효과를 줄 수는 있는데 LG 폰들은 전면 카메라에서 이제 광각, 일반각 이렇게 전환하는 것도 굉장히 큰 장점이었거든요. 근데 LG Q9은 그런 기능을 탑재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후면 카메라는 1600만화소 f2.2 카메라를 탑재했습니다. 근데 여기서도 좀 아쉬운 게 요즘 갤럭시 A 시리즈는 이렇게 카메라를 굉장히 많이 탑재하고 있어요. A7은 3개, A9은 4개를 탑재했는데 물론 이게 중가형이라서 품질이 그렇게 좋지는 못하지만 카메라를 여러 개 탑재함으로써 뭔가 플래그십에서 누릴 수 있는 뭐 광각, 일반각, 망원 이런 기능들을 사용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 선택권이 굉장히 좋은데 Q9 같은 경우에는 싱글 카메라만 탑재하고 있어요. 그럼 카메라 하나니까 훨씬 더 좋지 않냐 이렇게 볼 수도 있는데 저는 실제로 사용해 보니까 사실 카메라에 있어서는 크게 뭐 장점이 없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뭐 아웃포커스 효과도 줄 수 없고 그냥 진짜 기본적인 카메라, 뭐 AI 카메라 이런 기능이 있긴 한데 진짜 기본적인 카메라의 느낌이 들었습니다. 자, 이렇게 리뷰 예정에도 없었던 제품이지만 써보니까 꽤나 괜찮다고 느껴져서 LG Q9을 간단하게 살펴봤습니다. 이번에는 LG가 중가형 폰을 잘 만들긴 잘 만든 것 같아요. 물론 중국 제품에 비해서는 가성비가 엄청 뛰어나다고 할 수 없지만 국내에서 생산한 제품 AS 이런 부가적인 것을 살펴봤을 때 꽤나 괜찮은 가격에 출시했다고 볼 수 있죠. 게다가 원래는 삼성의 갤럭시 A 시리즈가 카메라에 좀 집중을 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 LG Q9의 가성비가 더 좋아 보이는 게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정리해보자면 LG Q9은 카메라에 신경을 쓰지 않고 핸드폰의 기본기, 진짜 나는 기본적인 기능만 쓰고 기본기만 탄탄하면 된다 하시는 분들에게 추천해드릴 수 있는 제품인 것 같습니다. 만약 나는 비슷한 기능에 페이 기능은 빼고 카메라에 집중을 한 제품을 사고 싶다면 삼성의 갤럭시 A 시리즈나 중국 제품을 찾아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최근 삼성 갤럭시 S8이 출고가를 59만 9천원으로 내렸기 때문에 이 제품과 10만원 정도 차이가 나거든요. 그렇다면 갤럭시 S8 재고가 있다면 갤럭시 S8을 구입하는 게 더 좋은 선택이 될 수도 있어요. 아무튼 오늘은 여기까지며 빨리 다른 제품의 리뷰도 이어가도록 할게요. 이 영상을 보시고 도움이 되셨다면 댓글 그리고 좋아요와 구독하기도 꾹꾹꾹꾹꾹 눌러주세요.